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이란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와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 낚시, 피싱을 합성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재산을 빼내는 금융 분야의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당근마켓 사기 등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전기통신 금융 사기가 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란 방금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외에도 파밍,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금전을 빼내는 금융 분야의 범죄를 통칭합니다. 이전까지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수법이 주로 전화통화를 이용한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IT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이나 오픈뱅킹, 간편결제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한 신종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통신 금융 사기의 유형 및 수법 등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중 보이스피싱에는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가족,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경우와 대출을 빙자한 경우입니다. 사칭형은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현금 인출을 유도하거나 심지어 최근에는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기도 합니다. 대출 빙자형은 대출이 실제로 필요한 저신용자, 저소득층 또는 고금리 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채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접근하여 신용등급 상향 조정, 보증금, 저금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파밍입니다. 이메일이나 원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PC에 악성 코드를 설치함으로써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더라도 실제 사이트와 매우 흡사한 가짜 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여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포털 검색 등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므로 피해자들이 사기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입니다. 무료 쿠폰, 결제 내역, 결혼식, 돌잔치, 청첩장 문자 등을 보내서 피해자가 메시지 내의 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하는 수법입니다.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갈취하여 금전 피해를 끼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여러 명이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수법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기관을 사칭한 실제 사례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저축은행 정재원 과장입니다. 안성욱 씨 되시죠? 무슨 일이시죠? 네, 이번에 대출하신 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대출 진행 완료를 위해서 한 번 더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어떤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네, 대출 진행하신 금액이랑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대출 금액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번 5월 10일 날 농협저축은행에서 2억 원 대출 신청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주소와 주민번호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660530-123456-7이고요.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입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대출 완료 확인되셨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성욱 씨. 저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최수혁 팀장입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예, 5월 10일에 대출 진행하셨죠? 진행하신 대출이 불법 대출로 금융업법 위반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한 대출이 불법이라고요? 네, 진행하신 대출이 불법이라 구속수사 진행 예정입니다. 구속수사 진행 전에 대출하신 원리금을 저희 금감원에 전달해 주시면 참고인 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을요?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건과 제 신분을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사건에 대한 금감원 공문 및 제 명함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금일까지 구속수사 승인 예정입니다. 조속한 확인 및 진행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사기범이 2인조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례로 한 명은 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금융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사기범이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된 금액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주말 동안 인출을 재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말 동안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악용한 실제 사례입니다. 통상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당황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하고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유도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하도록 유도한 뒤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족 혹은 지인을 사칭하여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한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위 사례는 자녀를 사칭함으로써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취약점을 공략한 피싱 수법으로 2억 6,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실제 사례입니다. 최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 관련 금융사기입니다. 구직 중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특정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고 한 뒤 피해자의 각종 금융 정보를 편취합니다. 오, 괜찮은데? 지원해봐야겠다. 네, 여보세요? 예, 이승준님. 건설회사 과장 장필규입니다. 스펙이 좋으셔서 아르바이트 바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언제부터 나가면 될까요? 예, 다음 주부터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승준 씨가 이번 달 중순부터 일을 하셔도 한 달치 월급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시면 저희도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을 한 달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 강대리가 승준님께 방내서 승준님 통장과 카드 받아갈게요. 그리고 전해주실 때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 전화가 안 되지? 이상하다. 여기는 강남경찰서 박진희 형사입니다. 승준님께서 가지고 계신 농협은행의 통장 양도 관련해서 사기범죄에 이용된 기록이 있어 조사차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기범죄요? 제가요? 방금 보신 사례는 잔액이 없는 통장,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금융 정보를 넘겨주어 다른 금융사기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례입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출입증 발급, 급여 이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잔액이 없는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주로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구직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날로 다양해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법과 연루된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지인이 급한 상황이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여도 사실 10분 내에 바로 돈을 보내야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잠시 종료하고 옆에 있는 지인의 전화기 등 다른 방법으로 내용을 다시 차분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T전화, 후스콜과 같이 의심스러운 전화를 표시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자 등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팸 신고 등을 한 후 문자를 삭제하셔야 합니다. URL을 클릭하면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사기범들은 설치된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갈취하여 사기범죄에 이용합니다. 사기범들은 허위 카드 결제나 택배 안내부터 시작하여 백신 예약까지 온갖 유형의 스미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양도 및 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또는 대가 수수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된 후 잘못 보냈다며 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해달라는 차고송금 수법을 통해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이 범죄 피해자의 자금 수급책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 예방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ATM 지연 인출 제도입니다. 100만 원 입금 시 이체 및 인출을 30분 지연시키는 제도로 사기범들의 현금 인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작은 이체 시 일정 시간 송금 및 이체를 지연시키는 서비스로 피해 시 구제를 위한 시간 확보 효과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내가 지정한 계좌 외에는 일일 100만 원 이내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로 모르는 계좌로의 송금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IP 차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접속하는 IP의 이체 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주의를 했음에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경찰과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피해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경우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 앱 삭제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 등을 제한합니다. 네 번째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다섯 번째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합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지금도 점점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자는 항상 천천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